노래. 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한마디로 간략히 소개의 말씀을 드릴까요? 여당의 내부자, 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소개 마음에 드셨습니까? 예. 여당의 내부자. 내부자. 영화 제목 같네요. 네, 그만큼 이제 핵심 중에 핵심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이제 들어갈까요? 네. 네. 그 이상민 장관 그 해임 건의안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이 이제 대통령에게 넘어간 그런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과 이제 변함이 없다 이제 밝혔고 대통령도 거부 의사를 이제 밝혔습니다. 그 이후의 단계가 민주당이 이제 탄핵안을 이제 뭐 그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그 실제 그 내부 분위기 좀 들어볼까요? 저희들은 뭐랄까 좀 어처구니 없어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왜냐면 두 가지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그런데요. 일단 형식을 따져보자면 이게 약속 파기거든요. 원래 국정조사를 받을 때는 이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에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네. 지금 예산안은 통과도 안 됐는데 갑자기 국정조사 해당 사항인 그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네. 일요일 날 야당 단독으로 그게 뭐 없었던 일이잖아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일요일 날 휴일 날 갑자기 그 안건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야당이 단독 국회를 열어서 그걸 처리해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 파기라는 측면에서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그 내용상으로도 저희는 좀 황당해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은 이상민 장관이 그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정치적인 책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얼마나 장관이 무능하고 책임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겠다. 이래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정작 국정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장관 물러나라고 하면 누구를 상대로 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장관은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지금 현재 수사받고 있는 특수본에 있는 그 수사받는 사람들을 불러다 할 건가요? 저희는 도저히 그 형식과 내용 모두에 있어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주장을 하지?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때문에 그 국정조사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던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이 좀 난처해진 것 같은데요. 친윤계 대표 인사인 장제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기도 했고 비윤계에서도 좀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자, 주 원내대표가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원래 국정조사를 받을 때 의견이 다양했어요. 네. 국정조사 아니 왜 우리가 수용 못할 게 없지 않느냐? 그냥 네. 수용하자. 네.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아니 일단 수사가 돼야지 수사 결과가 마무리돼야지 그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든 아니면 특검을 하든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팽팽히 맞섰어요. 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오석준 대법관이 120일 동안이나 지금 임명 동의안이 처리가 안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안을 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저희는 야당이 169석의 압도적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셔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셨던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 반대하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지만 원내대표한테 맡겼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결정을 한 것이고 일단 내려진 결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네. 길이라는 게 간 길과 안 간 길이 있는데 가지 않은 길이라는 우리 시도 있지만 이 길로 갔다가 항상 아쉬움이 남잖아요. 내가 저 길로 갔으면 더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야당이 이렇게 또 약속을 파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그것도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지 아니 그럼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할 겁니까?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것은 이게 민주정당이니까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판 나오는 게 별로 나쁘지도 않아요. 네.
근데 하지만 결국은 원내대표단이 다시 그 총대를 메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권은희 의원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네. 국힘에서 이번에 그 이상민 장관 해임안 투표에 유일하게 이제 그 참여를 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뭐 다 알다시피 이제 뭐 그 경찰 출신이고 지난 8월에도 이제 경찰국 신설 당시에 이상민 장관 탄핵을 또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지금 의원직까지 박탈할 수 있는 자진 탈당을 국힘에서 이제 권유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 지도부가 지금 그 징계 여부를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할 때 반대를 하셨었죠. 그러니까 네. 생각이 다르세요. 근데 저는 비례대표에 대해서 좀 비례대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뭐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지역구 의원은요, 당론과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자신을 뽑아준 것은 결국은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론에 불가피하게 당론에 따라야 했다면 지역구 그 유권자들에게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명을 해야 되죠. 네. 힘의 원천은 지역구 의원들의 힘의 원천은 유권자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는 어떤가요? 비례대표는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건 사실은 임명직이잖아요. 당에서 임명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힘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임명권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국회의원으로서 그 힘의 원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비례대표는 그 자신을 이제 뽑아준 선택해준 당과 유리된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저는 그거는 적어도 몇 가지 면에서 그렇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권에 관한 것들, 네.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것은 뭐 비례대표 아니라 누구라도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네. 일반적인 정책에 대한 것들은 이것은 일반 유권자들에 의해서 투표로 뽑힌 지역구 의원이 아니고 비례대표라면 자기가 국회의원이 된 것 자체가 당에서 자기를 임명해 줬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의 뜻에 따르는 것이 합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자기가 도저히 양심상 이 당과 함께 할 수 없다면 국회의원 그만둬야죠. 알겠습니다. 비례대표 이제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조치가 예상이 좀 그건 잘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원내대표단에서 그 아마 결정을 할 텐데 네. 이게 좀 딜레마인 게 예를 들면 윤리위 같은 데서 징계를 내려서 당원권 정지를 시키거나 출당을 하면은 그러면 이분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은 또 유지가 그냥 되는 유지를 거죠? 하면서 네, 네. 계속 밖에 나가서 저희들을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해 주면서 우리한테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껴안고 있자니 있으면서 계속 공격을 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양심에 따라서 본인이 이 당과 맞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의원의 권한을 부여해 준 이 당이니까 아니면 자진 사퇴해서 국회의원은 물러나고 다른 비례가 오도록 하는 게 맞는데 그건 또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전당대회 시기를 콕 집었는데 그 임기가 3월 12일이잖아요. 맞아요. 임기 종료 날짜가 그 전인 3월 초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비대위에서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합의는 아니고요. 이 합의는 예산 국회가 마무리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비대위원들끼리 335 밥을 먹으면서 혹은 뭐 지나가면서 이래저래 얘기들을 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정진석 위원장은 내가 3월 12일 날 임기까지를 연기를 하려면 또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그건 안 하는 게 나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의원들도 아니 그걸 뭐 한 달, 두 달 더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대개 3월 정도, 3월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당대회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긴 하지만 그게 합의된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진석 이제 비대위원장이 당원 100만 시대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대 룰 조정의 그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당원 비중이 그 전대에서 늘어날 가능 현재 그 7대 3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9대 1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당원 비중이 그 늘어나게 될 그 가능성이 그 높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뭐 일부에서는 뭐 친윤계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누구를 자꾸 한번 물어보세요. 굉장히 분노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저희 당원이 약 80만 명 가까이 됩니다. 78만에서 8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네. 아니 그러면 80만 명에서 한 50만 명이 투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원에 대해서 네. 당대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하는데 한 2천 명, 3천 명 여론조사를 한 것과 몇십만 명이 투표를 한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7대 3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2천 명이면 2배라고 한다면은 4천 명이고 그 2배를 친다고 하더라도 가중치를 둔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전화 한 통화 여론조사 받은 거하고 계속 몇십 년 동안 내가 당비를 내면서 꼬박꼬박 활동을 했던 책임당원의 한 몇백 명의 표와 전화 한 통화 받은 것이 등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당원들은 노발대발하세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내가 뭐 하려고 책임당원을 하느냐. 나도 전화 한 통화 받고 결정하고 싶다. 내 목소리가 왜 전화 한 통화, 우리 당원도 아닌 또 민주당원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의 전화 한 통화와 우리 당원들 몇백 명의 표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여론조사로 대표를 뽑는 나라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근데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7대 3의 그 3위 지지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좀 룰 변경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상황인데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의 1위가 누구로부터의 여론조사인데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우리 당원들의 지지를 제일 높게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두 분 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 의원이라든가 유 전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모두 다 주장은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분들이 정말로 하셔야 될 것은 왜 내가 당원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우리 당을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더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전대가 가까워 오면서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도 급해지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관저 식사, 이른바 그 윤심 마케팅이 네. 또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뭐 안철수, 김기현, 윤상현 이런 그 분들이 뭐 관저에 가서 뭐 식사를 했다, 뭐 통화도 했고 뭐 언제든지 통화하면 만날 수 있는 사이다 이렇게 윤심 마케팅에 뜨겁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 대통령의 의정, 이른바 윤심이 이 전대에 뭐 커다랗게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뭐 1호 당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총선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고 치르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 되고 나서 2년 이내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총선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 심리라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대표를 뽑는데 전혀 영향이 없다라면 그건 정말 거짓말이죠. 그러나 대통령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지지도가 강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할 때 서청원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 중에서 서청원 대표를 지지했었어요. 근데 네. 결과는 김무성 대표가 당선이 됐어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무성 전 대표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탄핵으로까지 가는 비극으로 이어졌는데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과연 총선에서 이길 후보가 누구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당을 끌 대표가 누구냐를 가장 먼저 염두에 두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따라서 우리 각 주자분들은 후보님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비전을 당원들에게 보여주시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 어떤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이 윤심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어쨌든 1호 당원으로서의 영향력과 목소리가 있는 것을 그걸 부인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누군가 염두에는 있을 거다라는 이제 말씀이군요. 염두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시점은 예,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뭐 대통령은 무슨 생각하시는 거야 이런 얘기들 할 거 아니에요. 관저 차례로 이제 그 불러서 만나는 건 일종의 그 면접인가요? 그러면? 아니 그건 당연히 저희들한테도 자주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계속 부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하고 여론을 듣고 이런 건 필요한 거겠죠. 뭐.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은 좀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 정치인들이 출연하시면
공통으로 드리는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치는 이제 말로 하는 전쟁이다, 이제 이런 말도 있는데, 오늘 눈에 띄는 그 정치인의 말 중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대룰 변경안에 대해서 일반 선거에 왜 3반 아이들이 와서 투표를 하느냐, 이런 언급을 했던 게 눈에 띕니다. 정치인의 말에는 정치인 본인의 정치 철학과 소신도 들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평소 또 언론인 출신이신데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 정치는 저는 말과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말과 타이밍이요?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말을 하는 것들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예를 들면 시리에 빠진 국민들에게 그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네. 그리고 막 너무 교만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것을 자제시킬 수 있는 말을 하는 것들. 그런 말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논어가 하기 쉽지 부려겨로와 뭐 이거부터 시작하지만 네. 뭐 마지막은 지인지연이에요.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말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들은 정치에서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 하나를 보면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말을 하느냐. 네. 아까 1학년 뭐 1반과 3반 선거 네. 비유. 가장 그것을 쉽게 하신 분들은 예수님과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성서에 보면 너무나 쉽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해라. 뭐 내가 무슨 자식한테 네. 누가 돌을 주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불경에서도 아주 정말 좋은 표현들이 많아요. 그거는 그분들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방법을 알고 계신 거죠. 성현들이 그 뭐 네. 어떤 예수님이나 부처님 그러셨던 것 같고, 정치인들도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표현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그 일반 삼반 이런 얘기처럼 네. 그런 것들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에게 쉽게 또 이제 잘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정치인의 말이 중요한 것 같다. 네. 애드립으로 여쭤봤는데 준비된 답변을 네.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느낌이. 네. 저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기자 출신이고 네. 평생을 기자를 했고, 그러니까 항상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이상민 해임 건의안,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 경쟁 이야기까지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